모터쇼 무대에 당당히 서있던 EPX 컨셉트카. 감동 그 자체였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최고조였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순간이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임범석의 디자인 에세이, 모든 건 디자이너 능력에 달려있다. 자동차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었던 생각이다. 혼다 어드밴스드에 들어선 바로 순간 전쟁터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였다. 입사 첫날 매니저가 나를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여기저기 인사를 하며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스튜디오 벽에 수많은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그것들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매니저는 내가 일할 책상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서 스케치 패드와 마커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평양을 건넌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았으니 최소한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바로 스케치에 들어갔다. 혼다는 1991년 도쿄 모터쇼에 전시할 컨셉트카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혼다는 일본의 BMW로 불리기도 했다. 혼다와 BMW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었다. 우선 두 브랜드 모두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을 함께 만들었고 모터스포츠의 뿌리를 둔 고성능 버전 M과 타입 R을 갖추고 있었다. 심플하고 깔끔한 보디 타입, 강력한 사이드 실루엣, 공격적인 프로포션 등 두 회사는 디자인 철학도 비슷했다. 차체 구석으로 최대한 밀어낸 휠, 짧은 프런트 오버행, 낮게 처리한 본인 라인, 얇은 필러, 작게 그리거나 아예 없앤 그릴, 가느다란 헤드램프. 혼다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이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혼다 모델은 날씬하면서도 와하게 바뀌었고 공격적인 모습까지 갖게 된다. 사람들이 혼다 자동차 디자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다. 그 이전까지 혼다는 그들만의 고유 디자인을 표현한 컨셉트카가 없었다. 1970에서 1980년대 혼다는 그저 소규모 자동차 업체였다. 그들은 컨셉트카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저 피닌파리나의 의뢰에 만든 컨셉트카에 혼다 엠블럼만 달았을 뿐이다. 이랬던 혼다가 1991년 도쿄 모터쇼에 그들 최초의 자체 디자인 컨셉트카를 전시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가 어드밴스드 스튜디오에 떨어졌다. 매니저가 왜 나의 ACCD 졸업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가 됐다. 우연 혹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혼다의 계획과 내 졸업 프로젝트의 패키지가 비슷했다. 컴팩트한 텐덤 구조, 가솔린 엔진, 높은 연료 효율, 그리고 공기역학을 강조한 모델이었다. 컨셉트카 의미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사뭇 다르다. 당시 컨셉트카는 눈길을 사로잡을 예쁜 디자인의 스포츠카 혹은 쿠페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컨셉트카들의 컨셉트, 즉 개념은 종종 잊혀지고는 했다. 그런데 혼다가 생각을 바꾼 것이다. 혼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쁜 쇼카 그 이상을 그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뛰어난 효율성의 안전까지 확보한 도심용 동근차였다. 미래를 대비한 모델로 리터당 42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그렇다. 미래형 모델이었다. (2018년) 현재 리터당 30km만 돌파해도 세계 최고 연비라고 하는데 1990년대에 리터당 40km 이상 달리는 차를 목표로 하다니. 이를 위해 큰 틀은 세워졌다. (1+1) 구조로 좌석 양쪽 옆은 충돌 안전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반면에 캐빈 사이즈는 최소화해야 했다. 1000cc짜리 3기통 엔진으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광범위하게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에게도 엔지니어에게도 엄청난 도전이다. 그리고 핵심은 공기역학. 엔진 성능, 차체 무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연료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기역학이다. 전체적으로 좁은 텐덤 형식 보디로 만든 이유이다. 혼다는 이를 도쿄 모터쇼에서 컨셉트카로 선보이고 5에서 6년 내에 생산에 들어갈 계획까지 세웠다. 어드밴스드 스튜디오에서 내가 처음 맡은 것은 양산 검토 모델 관련 일이었다. 양산 검토 모델은 프로토타입화로 전 단계로 양산 버전에서 패키지를 어떻게 꾸릴지 살펴보기 위해 만드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한다. 이 단계를 마치면 마지막 과정을 R&D 센터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양산 검토 모델과 병행한 일이 도쿄 모터쇼에 내보낼 컨셉트카 작업이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스튜디오 입사 첫날이지만 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디자이너의 숙명이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벽에 스케치를 붙일 수 있었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봤던 덕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내가 GMACC에서 공기역학 관련 디자인을 했었고 ACCD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 역시 비슷한 것이었다. 어쨌든 정신없이 그리고 또 그렸다. 물론 다른 동료들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기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다. 내 스케치가 양산 검토 모델로 뽑혔고 몇 달 후에는 풀사이즈 모델이 완성되었다. 내 작품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틈이 없었다. 바로 컨셉트 모델을 준비해야 했다. 혼다의 첫 자체 제작 컨셉트카를 위한 스케치, 리뷰, 또 스케치, 리뷰, 반복 또 반복이었다. 매일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디자이너들끼리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디자인 초점은 공기역학. 매끄러운 보디, 커버로 감싼 휠, 작은 캐빈, 그리고 리어윙. 디자이너들 역시 공기역학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역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디자인 언어가 무너지기도 한다. 나 역시 휠을 커버로 덮게끔 그렸고, 전체적인 보디는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게 했으며 캐빈도 최소화했다. 뒤쪽을 살짝 높게 키웠지만 부드러운 라인으로 유연성을 살렸고 윙도 달았다. 이 모든 요소들이 공기역학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최종 디자인은 나를 포함해 몇몇 디자이너들이 스케치한 것들을 조합해 완성했다. 그 컨셉트카가 EPX다. 혼다는 1991년 도쿄 모터쇼에서 유리로 뒤덮은 지붕에 실버 컬러로 보디를 마무리한 컨셉트카 EPX를 발표했다. 좁게 꾸민 글래스 캐빈은 F-16 전투기의 그것과 비슷했다. F-16에서 전체적인 디자인 영감을 받았던 것. 프런트는 뾰족한 스타일로 낮게 깔았고 헤드램프를 윈드 실드 바로 아래쪽 보닛 위에 달았다. 사이드 미러는 A필러 위쪽에 마련했고 넓은 숄더가 리어윙처럼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리어윙을 몸체와 연결했다. 메인 보디는 부드럽고 유려한 라인을 자랑했지만 탑승객 안전을 위해 강성을 키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직도 생생하다. 모터쇼 무대에 당당히 서있던 EPX 컨셉트카. 감동 그 자체였다.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최고조였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순간이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나 역시 관람객들 틈에 끼어서 말없이 모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순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깊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반나절을 컨셉트카와 함께 서 있은 뒤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스튜디오로 발길을 돌렸다. 내 자동차 디자이너 생활의 시작이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임범석.